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밤도깨비 자쿠로 아르만다이트가 여러분들 앞에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의 이번주 주간 웹소 도깨비 신작 픽 벌써 8화가 됐습니다. 와. 항상 주에 한 4편씩 소개를 해드리는데 야, 이게 벌써 8주째가 넘어가네요. 이거 조만간 이거 한 1년치 채우고 한번 쭉 둘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한번 재밌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바로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번도깨비가 주제를 선정하여 고른 웹소설 신작 픽입니다. 두 번째, 최소 150화 이하의 웹소설 중 무료분 정도만 읽고 만드는 컨텐츠이고요. 세 번째, 매우 주관적이오니 불편하거나 이상하다 싶으시면 그냥 뒤로 가시면 됩니다. 네 번째, 현재는 카카오 페이지, 네이버 시리즈에서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도깨비 마음대로 바뀌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X 트위터에 공지한 대로 이번 주의 주제는 바로 아카데미 학원물입니다. 우후! 어쩌다 한때 이제 웹소설계에서 한 주류였죠. 주류였다가 이제 너무 이제 많이 우후죽순으로 쏟아나져 나오다가 어느 순간 이제 잠잠해지기 시작했던 아카데미 학원물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 네이버 시리즈입니다. 네이버 시리즈에서도 2편 준비를 해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아카데미 약물 천재가 되었다입니다. 제목은 아카데미 약물 천재가 되었다. 이거 현재 35화 연재 중에 있습니다. 작가님은 253 작가님이 집필을 하고 계시고요. 출판사는 크로커스 출판사가 하고 계십니다. 현재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네이버 별점은 7.6점이었고 장르는 학원, 대학생, 약물, 연금술, 게임 빙의, 판타지입니다. 이거 중요 내용은 이제 자기 4821시간이라는 시간을 꼬라박은 아스트라 판타지움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주인공이 숨은 과제, 우리 스팀 게임에 보면은 이제 게임 과제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숨은 과제 중에 아무도 달성을 못하고 있는 히든 과제를 달성을 해요. 그 달성 과제가 약물과 관련된 거였는데 이건 스포니까 말을 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그거를 달성하고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이제 비틱을 한번 하고 잠에 들어서 눈을 깼더니 아니 세상에 아카데미의 약자학부의 학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계관의 경우 만화 만능주의가 있어요. 만화가 없는 주인공에게 약간 반푼이니 뭐 열등자니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멸시를 받고 특히나 이제 만화가 있는데 마법을 쓰면 되지. 만화가 있는데 검을 쓰면 되지. 하지만 주인공이 이제 약물을 주인공 그 약물로 그 애들의 입을 닫게 만듭니다. 그것도 무려 초반부예요. 초반부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과연 역시나 4000시간 정도 꼬라박은 이제 고인물이면은 이제 주인공 같은 경우에 그 게임 내에서 나오는 약들에 대한 조합법을 전부 외우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그 약재 조합을 보는 게 좀 쏠쏠하게 매력적으로 느껴왔고, 그리고 이제 게임의 이제 고인물답게 주변 NPC, 중요 NPC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해박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만화가 없는 반푼이라는 이명의 놀림을 받다가 그 무슨 대회 같은 게 있거든. 서바이벌 대회에서
저 약물 하나로 원작 주인공까지 이겨버리는 기염을 토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1등이 되는데 그 뒤로 이제 이 주인공 에런 테일러가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얘가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진행되는 스토리인데, 지금 이제 제가 아직까지는 이제 35화 정도밖에 연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중요 스토리 라인이라던가 아직 거기까지는 가닥이 아직 잡히지는 않았어요. 그치만 앞으로 좀 기대되는 것 중 하나가 이 히든 퀘스트, 그러니까 히든 퀘스트라기보다는 그 달성 과제라고 하죠. 이 히든 달성 과제가 달성 과제로 이 약물을 갖다가 어떻게 마지막 그게 어떤 건지, 어떤 거였길래 이게 그 주인공을 여기로 끌어들였는지가 좀 많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게임의 원 주인공을 비롯한 원년 파티 멤버들을 과연 주인공이 어떻게 육성을 시켜줄지. 그리고 주인공이 근데 솔직히 지금 얘 하는 꼴 보면은 육성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얘가 좀 살아야 되니까. 대신에 주인공들이 이제 멘탈 터지려고 할 때마다 좀 옆에서 잡아주는 역할은 좀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는 이제 이 친구의 최종 목적과 이제 행동 방향, 이게 조금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9점대의 작품이라고 하는 조금 생각이 안 들어서 도깨비 점수 8.0점입니다. 10점 만점에 8점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만화가 없더라도 언더독처럼 이제 날뛰는 애들을 보고 싶다. 근데 흔하게 만화나 마력 뭐 이런 거 없이 약물, 연금술, 과학, 화학으로 이겨나가는 걸 보고 싶다 싶으시면 아카데미 약물 천재가 되었다, 이호산 작가님이 집필하고 계시니까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거를 한번 보러 갈까요? 무려 마법 소녀들의 선생님이 되었다입니다. 와, 나 이거 처음 제목 보자마자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선생님이라고? 마법소녀? 야, 이거 제목 못 참지 하고 이제 봤는데 어머나,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일단 가장 좋은 것 중 하나, 표지 합격. 표지 합격. 마법소녀 합격. 옆에 남자 합격. 선생과 제자, 금단의 사랑조차도 안 되는 중학생과 선생이기 때문에 합격. 더 합격. 마법소녀들의 선생님이 되었다. 현재 네이버 시리즈에서 35화 연재 중에 있었고요. 작가님은 다카포 작가님이 집필 중에 계십니다. 출판사는 스토리워즈 출판사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별점은 현재 네이버 시리즈 별점 8.9점입니다. 장르는 마법소녀, 선생님, 다크판타지, QA 학원입니다. 학원물입니다. 이거 QA는 그 사화를 절대 보면 안 되는 마법소녀 만화가 있거든요. 그거에 나오는 그 마스코트 캐릭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가장 처음에는 여러분들 우연히 3번이면은 운명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주인공 이우지는 이 한 소녀의 살자 행동을 막았어요. 한 소녀의 살자 행동을 막고 우연찮게 그 소녀랑 3번 정도를 마주칩니다. 그러자 이 소녀가 주인공에게 물어요. 아저씨는 꿈이 뭐예요? 라고. 그때 아저씨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하자, 그리고 자고 일어나니까 세상에 어릴 적 본 마법소녀 세계에 들어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가장 큰 매력은 다크 판타지예요. 막 뾰로롱 막 이런 거 없습니다.
뾰로롱 이런 거 없고 사랑, 희망 이딴 거 아니에요.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목이 썰리고 막 그런 마법소녀물이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다크한 세계관이에요. 그런 세계관에서 이제 이우진이라는 우리의 주인공은 이 선생님으로서의 직업 정신이 굉장히 투철한 애거든요. 선생으로서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이끌고 가려는 게 너무 그 직업 정신이 너무 좋게 표현이 돼 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마법소녀 애들은 대부분이 좀 중학생 정도 나이다 보니까 얘네들을 이끌어 줄 어른이 필요한 나이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더 주인공으로서의 매력이 더 발산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법소녀들도 보면은 이제 전부 다 하나같이 매력이 좀 넘치는 애들이 좀 많았어. 거기다가 이제 마법소녀 세계관에서 1대 1만 있는 거 아니죠? 1대 1대 1 정도의 구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의 흑막도 나오고 최종 보스격인 애도 있는데 그쪽까지는 아직 스토리 전개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아직 제대로 표현된 것도 없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의 기대는 이 우신에 반해 이우진에 반해 이제 마법소녀들이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애들이 모일지가 정말 궁금해지더라고. 그리고 우진은 원래 자신이 있던 세계로 과연 돌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돌아갈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기대하는 거는 이 마법소녀들은 우진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가 정말로 기대가 되고 있었어요. 네이버 평점 8.9점, 도깨비 점수 10점 만점에 9.5점이었습니다. 만약에 마법소녀물이 좋은데 다크 판타지스러운 것도 좋다 이러시면은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다음 카카오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입니다. 가장 처음에 카카오 페이지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도 이겁니다. 애정캐들의 교관이 되었다. 현재 119화 연재 중에 있고 작가님은 화랑 작가님입니다. 출판사는 가람 미디어 허브의 라이노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현재 카카오 별점 9.1점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장르는 판타지, 아카데미, 교관, 애정 캐릭, 먼치킨에 있고요. 이 소설은 마찬가지로 게임빙이에요. 게임빙인데 이제 주인공에게는 애정이 곧 성능입니다. 남들이 다 똥캐라고 불리는데 스토리가 맛있고 막 그런 애들한테 애정이 막 가는 애예요. 찌통스러운 걸 못 찾는 애야. 그래서 주인공의 별명은 똥물리애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게임사에서 이 주인공이 애정하는 캐릭터들을 전부 너프를 시켜버린다는 공지를 올려버리면서 주인공의 멘탈이 파사삭 하는 순간 눈 떠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게임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에 적어놨죠. 모니터가 아닌 직접 육성시켜주마. 라고 하면서 이제 주인공인 데우스가 이제 자기의 애정 캐드를 갖다가 육성하는 모습이 가장 보기 좋았고 정말 개성이 가지각색이었어요. 그 중에서는 림버스 컴퍼니의 돈키호테랑 비슷한 애도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그는 또 웃긴데 근데 일단은 저는 이 소설의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 주인공의 이 일러스트 소설 표지가 조금 아쉬웠어요. 소설 내에서 표현하는 주인공의 모습과 일러에서 표현되는 주인공의 모습이 조금 달라 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도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교관의 데우스는 이제 평민 출신의 전쟁 영웅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시달리다 지쳐서 이제 은퇴를 하려고 하다가 교관이 된 케이스인데 근데 이제 게임 비기한 우리의 주인공은 이 데우스의 능력을 다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데우스가 이 주인공이 인식하기에 데우스가 겪어왔던 건 자기의 과거로 인식이 돼 버려 가지고
몸이 그냥 알아서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데우스랑 주인공이 동일 인물이에요. 다른 인물이란 느낌이 전혀 없어요. 약간의 그 괴리감도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더라고. 그것도 좋았어.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최전방으로 이제 차출당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예. 그 주인공 캐릭터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킬 때 굉장히 이제 아주 혹독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거울 세계 같은 거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게 림버스로 통하네. 어쨌든 데우스와 이제 최전선으로 나가는 이제 예전 캐들의 이제 성장 과정이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만약 이 애정 캐들이 아직 학생이란 말이야. 얘네들이 얼마나 더 성장을 하고 얼마나 멘탈이 깨지고 주인공 같은 애도 나오고 인권 캐릭터 같은 애도 나오는데 얘네들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도 궁금해졌어. 그리고 이제 이 아까 말했듯이 데우스는 전쟁 영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소설에 어느 정도 전개된 부분을 보면은 고위 공직자들이랑도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평민 출신이다 보니까 계급 계급 세계에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차별도 좀 많이 받아요. 평민 따위가 이러면서 맨날 개털려 걔네들은. 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 데우스가 과연 이 정치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나갈지도 좀 더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워낙에 시원시원해 가지고 뭐 딱히 크게 걱정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대되는 점은 이제 또 다른 애정캐 혹은 인권캐들이 등장했을 때 과연 자기 편으로 들일지 아니면은 지 알아서 성장하게 놔둘지 또 좀 많이 궁금해졌습니다. 도깨비 점수 10점 만점에 9.5점이고요. 만약에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을 키우는 거 똥캐라도 내가 애정하는 애는 어떻게든 육성하려고 보는 그런 욕심이 있거나 한번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셔두면 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애정캐들의 교관이 되었다였습니다. 바로 다음 편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편입니다. 마지막이죠. 잠입 첫날 조직이 멸망했다. 잠입 첫날 조직이 멸망했다. 현재 카카오 페이지에서 54화 연재 중에 있고요. 작가님은 플라이스 작가님이 현재 집필 중에 있습니다. 출판사는 이제 KW 북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카카오 별점 오랜만에 신작에서 9.9점을 발견했어요. 장르는 판타지, 학원, 먼치킨, 외골수, 낭만, 천재입니다. 일단은 주인공은 암살 조직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아카데미에 교양 계약직 교수로 잠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잠입한 첫날, 첫 수업날 조직이 멸망을 해버려요. 첫 수업이 있는 날에. 그래서 주인공한테 세뇌가 풀려버려요. 어? 나 세뇌가 풀렸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주인공은 어릴 때부터 이미 인격이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감정이란 게 초반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초반에 예이 교수의 이제 그 뭐지 선임자 같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좋은 교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라고 물어보는데 그 교수가 하는 말 딱 그겁니다. "정석대로 해라. 정석적인 교수가 되라."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바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좋은 교수가 되기 위해 정석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계급, 정치 이딴 거 없어요. 뭐 "얘네 가문이 교수님 가문보다 높아요." 어쩌라고. "얘네 집안이 돈이 존내게 많아요." 어쩌라고. 예? 얘네 집 아버지가 검제예요." 어쩌라고. 이렇게 돼 버려요. 이 주인공 지엘 스틸하트는 그딴 거 없습니다. 모든 걸 교칙으로 판단합니다. 무려 교칙 480장이 넘는 페이지를 다 외워 버려요.
아까 점점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이 소설은 빙 회빙환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회귀도 아니고 빙의도 아니고 환생도 아니에요. 그 진짜 리얼 어떻게 보면 정통 판타지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는데 진짜 딱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감정을 자아찾기를 하면서 이 책을 읽는데 그게 쪼끔 약간 쏠쏠하게 소소한 재미가 좀 매력이 좀 있었어. 그리고 이제 계급이 높든 계급이 낮든 오로지 오롯하게 평등하게 이제 대해 주다 보니까 이 GL 스틸하트한테 학생들이 점점 감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가장 큰 강점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계급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평등한 교육을 하는 주인공. 평등하지만 그렇다고 교육 수준이 막 잘하는 애들도 평등하게 낮은 애들도 평등하게 이런 식이 아니라 눈높이 교육을 하듯이 교육을 시켜줘요. 그게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앞으로의 기대할 점은 자아찾기 중인 이 지엘이 후에 감정을 점점 이제 깨닫고 찾아가면서 어떤 교육을 진행할지가 점점 궁금해지고 그리고 아까 전에 조직이 멸망했다고 했잖아. 근데 주인공이 나름 이 지엘 스틸하트가 나름 유명한 암살자거든요. 그래서 이 제국에서 이 지엘 스틸하트를 찾으려고 막 전국을 뒤지고 있어요. 국경까지 막 뒤지고 막 외국까지도 고려해 보겠다만 뉴스에 막 실려. 근데 이제 과연 우리 지엘 스틸하트는 끝까지 안 들키고 교수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아 여기서 참고로 말하자면 지엘 스틸하트는 이제 더 이상 암살자로 활동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요 없어요. 그리고 좀 가장 궁금한 거 학부모 면담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나 너무 궁금해졌어요. 이게 최고 궁금해. 이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아. 날고 긴다는 기종다리 앞에서 "아 이 학생은요. 예 수업에 집중을 잘 안 하고요." 막 이렇게 말 어떻게 할지 좀 당장 궁금합니다. 잠입 첫날 조직이 멸망했다. 도깨비 점수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아 오랜만에 정말 재밌는 놈 하나 찾았어요. 만약에 회빙하기 싫고 아카데미물 좋아하고 좋아한다. 좋아하면서 이제 눈높이 교육인데 평등하게 사람을 대하는 그런 주인공을 원하신다면 우리 지엘 스틸하트가 있는 잠입 첫날 조직이 멸망했다. 플라이스 작가님께서 집필하시는 이 소설 한번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자크로 알만다이트가 준비한 주간 웹소설 도깨비 신작 픽 제8회 아카데미물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감사합니다. 다들 안녕. 짝짝짝짝짝.